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아까 시간에 이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 즉 시간당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을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르게 높게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한다 했습니다. 뭐 영업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객단가를 높이는 거나 메뉴 구성, 마케팅 뭐 이런 요소들을 참 맛깔스럽게 또 소비자와 소통이 잘 되게끔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스킬들이 좋은 결과를 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봐야 할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손님들이 왔을 때 객관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공간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미용실은 주관적 체험이 거의 대부분인 게 미용실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앞 시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시간에 미용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이야기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걸 필요로 하십니까? 했을 때 이게 필요해요. 가서 들고 가면 사실은 이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미용실에는 어떻습니까? 이 머리를 하실랍니까? 이 머리를 하실렵니까? 라고 해서 이 머리를 할래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들어 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끝이 나기 전에는 끝이 난 게 아닌 게 미용실인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예측하기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손님을, 즉 제가 A라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머리를 1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스타일을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해요. 그냥 디자이너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똑같은 가위에 똑같은 클리퍼에 똑같은 빗에 똑같은 분무기에 똑같은 커터포에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미용실에 똑같은 조명에서 똑같은 사람을 머리를 하는데 12달, 1년 12달, 12번 하면은 똑같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겠죠. 해주는 나도 결과가 100% 예측이 안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고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근데 예측을 해봤을 때 이게 아리까리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아리까리해.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예측하기 힘든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 상태, 즉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미용실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소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공간이 미용실입니다. 무슨 공간요? 굉장히 감정적인 공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미용실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미용실에 들어올 때 본인의 감정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반응하는 게, 자극되어지는 게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공간이 바로 미용실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휴대폰은, 스마트폰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게 단점이 있고, 이게 좋은데 이게 단점이 있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구조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미용실은 그렇지가 않죠. 나의 서비스 요금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내가 머리를 해주는 데 있어서 만족도에 따라 어떻게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용실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한마디로 굉장히 불안이라는 감정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 미용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가심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가성비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선택한다는 이거잖아요. 가심비는 뭐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즉, 심리적 만족도가 좋으면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소비하는, 이게 이제 가심비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소비 트렌드에 늘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올해, 이 작년에 2020년, 코로나 사태를 1년 넘게 지금 겪고 있으면서 소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게 가심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심할 때 심은 뭡니까? 마음 심자, 즉 감정이라는 거죠. 그 감정에 만족이 되면 가격을 떠나서 내가 그걸 구매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뚜기라는 브랜드를 아시잖아요. 오뚜기를 많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어떤 그 마음으로 오뚜기를 선호하느냐 하면은, 오뚜기 착한 기업. 그 사례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뚜기 착한 기업.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오뚜기를 쓸게. 오뚜기 착한 기업. 그래서 조금 몇백은 비싸면 오뚜기라면 사먹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이런 케이스죠. 스타벅스도 사람들이 비싼 커피를 돈 주고 사 먹는 게 문화적 어떤 환경도 있지만은, 스타벅스는 알바가 없죠. 완전 고용으로 해서 4대보험 다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기업의 어떤 이렇게 소비자가 기업이라는 관점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죠. 이런 데는 내가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 심리적인 만족, 그런 어떤 문화에 소속되고 동료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게 이제 가심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될 수가 있고, 나는 먹는 거는 찌질하게 먹어도 자동차는 아주 좋은 거 사야 되겠다. 원룸에 살지만 차는 BMW 이런 것도 그런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걸 수도 있죠.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심비입니다. 그러면 미용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용실이라는 공간도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품질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격 품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공간, 미용실. 그리고 만들어진 걸 선택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걸 선택하는 순간 만들어 가야 되는 예측 불가한 상황까지 감수해야 되는 미용실이라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다양한 스킬들이 남다르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접근이 되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감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트로트 난리 났죠. 그리고 TV 틀면 먹방 나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막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요즘 트로트가 난리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께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트로트는 남녀노소 없이 희노애락의 공감, 그러니까 슬픔, 기쁨, 행복함, 사랑, 배신,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날 것 없이 단순한 음계로 표현을 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의 시대, 지갑 열기가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돈도 벌기 힘들고 이런 상황, 변화는 변화대로 너무 빠르고, 이런 시대에는 이런 유형의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지금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를 날 것 그대로 심플하게 드러내고 해준다는 거죠. 그런 데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트로트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먹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먹을 때 야, 친구야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으려고 밥 먹습니까? 아니죠. 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면 왜 대화를 나누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또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즉 불안한 심리일 때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을 찾거나 혹은 거기에 쌓여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자기의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죠. 이래서 트로트와 먹방이 유행을 하고 대세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저는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용실이라는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느냐, 그리고 재해석한 미용실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잘 설계해서 고객들이 우리 미용실에 딱 들어올 때, 아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미용실 브랜드만 들어도 흐뭇해지고 가고 싶고 편안해지게 할지, 미용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 감정을 어떻게 정화시키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된다면은 시간당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걸 떠나서 그걸 훌쩍 넘어서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걸 훌쩍 넘어서서 타 브랜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어서 제가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의 이런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무엇이 있어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해해보고 아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놔주시면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용 괜찮았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눌러놔주십시오. 고맙습니다.